최근에 도쿄에서 세계 최대 로봇 전시회 아이렉스 2015가 열렸는데요. 와, 이게 그냥 신기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로봇 산업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마치 미국, 중국, 일본이 맞붙는 새로운 삼국지가 펼쳐지는 전쟁터, 바로 그 자체였어요. 제가 오늘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핵심 인사이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드리는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을 사시거나 파시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로봇 삼국지, 이 구도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전통의 강자였던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왕의 귀환일지 아니면 지는 해일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어서 AI 두뇌를 앞세운 미국과 하드웨어로 밀어붙이는 중국, 이 둘의 싸움을 들여다보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쯤 와 있는지, 희망은 있는지 짚어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술과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투자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봇 혁명, 그 새로운 삼국지가 시작된 아이렉스 2015 현장입니다. 여기가 그냥 신제품 보여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역사의 변곡점 같은 곳이었죠. 이번 전시회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아주 도발적인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AI 칩의 제왕이죠. 엔비디아의 스마트 머신 총괄이 이런 말을 했어요. AI 시대에 일본은 더 이상 로봇 강국이 아닙니다. 와, 이건 뭐 로봇업계의 오랜 황제였던 일본의 심장에 그냥 창을 꽂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판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딱 보여주는 말이죠. 실제로 그 넓은 전시장을 둘러보니까요. 수백 개 부스, 수많은 기술들이 있었지만 딱 두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로 휴머노이드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로봇이 걷고 뛰고 춤까지 추면서 진짜 하드웨어 플랫폼이 됐다는 걸 보여줬고요. 다른 한쪽에선 뭐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듯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중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전시장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정말 엔비디아 말대로 전통의 제국, 일본은 이제 지는 해가 된 걸까요?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의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이 왜 로봇 제국이었는지 알려면 역사를 봐야 돼요. 1968년에 이미 산업용 로봇 시대를 열었고요. 그리고 2000년, 다들 기억하시죠? 전설의 아시모. 이게 거의 10년간 휴머노이드의 표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번에 보니까 가와사키가 내놓은 재난 대응 로봇 칼레이도처럼 아주 실용적이고 특정 목적에만 집중하는 로봇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더라고요. 그러니 또 이제 아시모처럼 화려한 쇼는 끝났다. 이제는 진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자, 여기서 일본이 처한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 드러납니다. 먼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시장,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는 로봇들이 있죠. 이걸 한번 보세요. 일본 점유율이 무려 65.9%, 거의 66%예요. 이건 뭐 1등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미래 시장으로 불리는 서비스 로봇 분야를 보면요.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합쳐서 거의 70%를 먹고 있어요. 일본은요, 고작 11.7%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일본이 마주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옛날에 지어놓은 튼튼한 성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전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은 이제 끝났구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의 진짜 무서운 힘, 진짜 경제적 패자는 바로 이 공급망에 숨어 있거든요. 로봇 관절의 정밀한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 부품이 감속기라는 건데요. 이 시장의 70%를 일본 기업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누가 휴머노이드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더라도 그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결국 일본에 와서 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본이 숨겨둔 최강의 히든카드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죠. 새로운 왕좌를 두고 제대로 맞붙은 두 거인,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둘은요, 로봇을 만드는 생각부터 전략까지 모든 게 완전 정반대예요. 한쪽은 AI 두뇌를, 다른 한쪽은 하드웨어라는 무기를 들고 그야말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략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미국은요, 테슬라나 피규어 AI 같은 빅테크들이 먼저 로봇의 뇌, 즉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올인하는 AI 우선 전략입니다. 완벽한 두뇌를 만들어서 어떤 몸체든 지배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정반대예요. 정부가 팍팍 밀어주면서 일단 싼 로봇을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그 로봇들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몽땅 쓸어 담는 데이터 플라이휠 전력을 쓰는 거죠. 일단 몸을 많이 풀어서 세상을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이 데이터 플라이휠 전략, 이게 진짜 무서운데요. 딱 3단계예요. 1단계, 일단 싼 로봇을 시장에 쫙 깝니다. 2단계, 현장에 깔린 로봇들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미친 듯이 모아요. 3단계, 이 데이터를 먹고 AI 모델이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똑해진 로봇은 더 잘 팔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이 사이클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눈덩이처럼 복리 이자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는 전략이죠. 자, 그럼 이 거인들이 싸우는 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우리 로봇 산업의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솔직히 갈 길이 멀긴 한데요. 그래도 전략만 잘 짜면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3대 로봇 강국이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내놨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돈이나 인재로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죠. 전면전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곳, 이길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핀포인트 전략을 써야 합니다. 이를테면 반도체나 조선, 2차 전지 공정처럼 우리가 세계 최고인 분야의 로봇 기술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략을 밀어붙이려면 실탄, 즉 돈이 필요하겠죠. 다행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무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된다고 해요. 150조 원, 이건 그냥 예산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이 돈이 우리 피지컬 AI 기술 개발에 아주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술,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감속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게 뭐냐면 모터는 엄청 빨리 돌기만 하잖아요. 그 빠른 속도를 강력한 힘과 아주 정밀한 제어 능력으로 바꿔주는 부품이에요. 로봇의 관절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는, 그야말로 로봇의 심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핵심 공급망 기업들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감속기 시장의 왕 하모닉 드라이브. 이 회사는요, 어떤 나라의 어떤 로봇이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승자입니다. 두 번째, 가와사키. 재난 로봇으로 가장 확실한 상용화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학. 엔비디아랑 손잡고 자기들의 주력 사업인 공장 자동화에 AI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중국 쪽을 보면요, 벌써부터 양산 경쟁이 불붙었어요. 데이터를 누가 먼저 더 많이 모으냐 싸움인 거죠. 지금은 에지봇이랑 유니트리, 이 두 회사가 시장을 거의 반씩 나눠 가지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데이터 플라이휠 전략을 바로 이 두 회사가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로봇 삼국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거대한 혁명의 파도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최종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엄청난 혁명의 한복판에서 우리 투자자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성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핵심만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길게 보셔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짜 시작은 2026년부터예요. 아직 초입입니다. 둘째, 로봇 완성품만 보지 마세요.
금광이 터졌을 때 진짜 돈 버는 사람은 금 캐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곡괭이랑 삽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봇 시장의 곡괭이와 삽이 뭔지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 하드웨어가 데이터를 지배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 로봇을 시작에 가장 많이 깐 회사가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도전자 입장에선 선택과 집중만이 살 길이라는 것, 이게 가장 튼튼한 성벽이 되어줄 겁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